한약의 바탕 속에서 그러면 맨발로 걷기의 작용은 뭐냐? 이게 작용 부연 설명하려면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 책에도 이게 어신 관점으로 할 때 한 열 몇 가지 작용을 얘기해 놨고, 그 다음에 한의학적으로 할 때도 아까 뭐 경락의 흐름, 기운의 순환 이런 거 얘기하면은 작용 많죠. 근데 이거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고, 그럼 뭐냐면은, 그래, 소통이다. 땅과 소통인데, 거창하게 하면은 자연과 소통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상적으로 하더라도, 직접 닿긴 닿네. 그래서 소통만 해도 도움이 된다? 힘든 분들, 그냥 소통만 시키자. 그냥 발바닥에 땅에 디디기만 하자. 그것도 힘든 분들 실내에서 접지선 뽑아가지고 발바닥에 접지 매트 깔고 발바닥 닿자. 사무실에 힘든 분들 마우스패드 해가지고 손에 좀 접촉하자. 이 접촉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맨발로 걷기가 메인이고 어싱 책에 이제 소개된 것은 접촉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그게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악착같이 맨발로 걷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맨발로 걷기에서 열심히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노폐물 빠져나가고 땀 빠져나가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 발바닥으로 실제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발바닥이 땀이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발바닥으로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신발 신으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예, 꼬랑내가 나죠. 예, 맞아요. 꼬랑내. 그래서 꼬랑내가 심한 사람이 순환이 잘 되고 수통이 잘 된다고 봐도 돼. 근데 한 가지가 더 있긴 하죠. 꼬랑내가 심하려면은 노폐물이 좀 많기도 해야 돼. 예.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이 소통이 되면 이제 꼬랑내가 적고, 이제 노폐물이 조금 있는 사람이 잘 빠져나가면 꼬랑내가 좀 심해요. 우리 몸의 기본 바탕에 발바닥으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작용이 있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어싱의 관점을 더하면은 이 노폐물 중에 하나인 활성산소가 줄어들어 염증이 제거돼, 부종이 제거돼, 이런 식으로 노폐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이 때가 됐건 독소가 됐건 기능을 방해하고 몸을 손상시키는 거니까 이것만 빠져나가면 몸이 활발하게 돌아가겠죠. 이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생력을 길러준다. 이게 맨발로 걷기의 작용이거든요. 이 자생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논하도록 하고, 결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소통, 노폐물 제거, 자생력이 살아나면서 결국 우리 몸이 온전해진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원본 상태에 도달한다. 그래서 맨발로 걷기가 본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서 본래의 구조를 회복하고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고 본래의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건강 회복하고 어지간한 잡병 사라지겠죠? 자, 이게 이제 맨발로 걷기 효과인데, 이걸 한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수승화강을 완성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맨발 걷기만이 아니라 한약을 복용하는 목적, 이 침치료의 목적도 전부 수승화강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 수승화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이제 맨발 걷기로 보면은, 자, 단전에서 내려가는 기운이 발바닥까지 도달하고, 발바닥에서 다시 이제 기운이 올라와 가지고 다리 등을 통해서 머리까지 도달하고, 머리의 기운이 다시 이제 단전까지 도달하는 과정. 이게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수승화강인 거죠. 이걸 한방에서 이 생명의 순환고리의 한 단면인 소수천 과정으로 말하면은, 자, 기운이 역시 이제 단전에서 출발합니다. 단전에서 이 등 쪽으로 이 동맥이라고 하는 경락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상단전까지 도달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수승의 과정. 다시 상단전에서 인맥을 따라 중단전을 거쳐 하단전까지 흐르는 과정을 화강의 관점이라고 해요. 이러한 기혈순환이 온전한 상태일 때 첫 번째 이득이 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상단전에서 이제 기운이 내려가는 모습을 말하는 건데, 상단전의 기운을 내려가는 걸 따라서
의식과 무의식이 안정이 되고, 중단전, 심장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 마음과 감정이 순화되고, 이 과정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수면의 통로가 열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단전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불안정할 때 의식, 무의식이 불안정해가지고 생각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던 게 쑥 내려가가지고 안정되고, 마음이 막 심란하고 감정이 막 들끓는 것이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고, 이 맨발로 걷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좀 좋아진 것 같다. 선생님,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걸었을 때는 저런 효과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 확 떨어져요. 예, 있긴 있는데 어설프게 걸으면은 오히려 수면 방해해요. 한두 시간 걸었더니 피곤해서 그냥 깜빡 잠드는 거 있어도 깊은 수면은 안 가. 선생님이 예. 세 번째 드림까지 오르는 맨발로 30분 정도 걸려야 저녁에 예. 온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맨발 걷기를 하려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해야 되나요? 그렇죠. 최소 30분은 하고, 그 다음에 이 맨발로 걷기를 이제 30분 이상 하다 보면은, 이 정도가 나는 적당한 매듭을 이루어졌다. 이 지점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실천해 보셔요. 일단은 자기 편한 대로 걸으셔요. 이게 맨발로 걷기는 뭐냐면은, 이제 힘들 필요가 없고, 이게 발바닥이 아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근력도 조금 끌어올려주고 싶다 싶으면은, 이제 좀 빠른 걸음 걷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 걷기하고 달리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셔요? 속도. 제가 이 경보 빠른 분들, 어설프게 달리는 분보다 더 제가 빠릅니다. 그럼 공중에 뜨는 거? 예, 맞아요. 공중에 뜨는 거. 그러니까 걷기는 뭐냐면은 한쪽 발바닥은 반드시 땅에 닿아 있어. 달리는 분들은 그냥 슬슬 달려도 양발바닥이 동시에 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위에서 경보는 순간적으로 양발바닥이 딱 공중에 뜨면 실격. 이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걷기를 비롯한 맨발로 걷기는 항상 땅에 한 지점이 다 있는.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맨발로 걷기가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자력으로 건강의 회복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맨발로 걷는 건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 땅의 도움을 받는 거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 불가능한 거, 수험생들, 그 다음에 혹시 내 몸이 아니고 몸이 따로따로 논다고 느끼는 경험을 해보신 분? 왜, 다른 분들은 다 건강해요? 이 느낌이 저한테 막 힘들어 죽겠다고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 얘기하면 서로 제가 소통이 참 잘 되거든요. 이 느낌이 있을 때 그냥 어떤 면에서는 전신이 아프고 전신이 힘들고 그랬을 때 맨발로 걷는 게 한 겹 벗겨내, 두 겹 벗겨내, 세 겹 벗겨내 이렇게 벗겨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요즘 제가 맨발로 걷는 거에 대해서 관심 보이면은 불면증에 좋다, 우울증, 공황장애, 두통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는 하고, 지금까지 맨발 걷기의 작용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장에는 맨발 걷기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